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기출 01번 그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이제 작업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 01 요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 현황이라는 그 표에 우리 제품 코드는 이제 필터에다 갖다 놓고 판매 일자는 행에 갖다 놓고 판매 형태는 이제 열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래요.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값에다가는 우리 납품 수량의 합계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드리고 올게요. 자,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요. 실제 나타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 오른쪽에 총합계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왼쪽에 있는 거 1, 2, 3월 얘가 이제 우리 행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요 1, 2, 3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본 데이터를 봤을 때 1월, 2월, 3월 그런 것들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제 판매 일자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판매 일자를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바로 위에 보니까 부품이다, 완제품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부품, 완제품 그런 게 이제 써져 있는 게 우리 판매 형태요. 그래서 이 판매 형태는 이제 열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값들이요. 이곳에 나타난 그 값들은 지금 이곳에 보니까 합계, 납품 수량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곳에 나타난 지금 이 값들은 납품 수량의 이제 합계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니까 제품 코드 모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 이제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제품 코드는 이제 필터에 갖다 놓고 판매 일자는 이제 행에 갖다 놓고 판매 형태는 이제 열로 처리하고 값은 납품 수량이 이제 합계를 계산해라.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의 셀을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그때 맨 앞에 이제 표라고 있고 이 표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라고 해서 지금 요만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때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해당 범위가 맞나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에 우리 A의 21번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 워크시트에 A의 21번 그 셀이요.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A의 21번 셀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 그 장소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그 그림 좀 가져다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우리 제품 코드라는 거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라 그랬죠. 해서 우리 제품 코드라는 거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일자는 이제 행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일자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판매 일자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매 일자라는 거를 그 필드를 날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필드를 우리가 이제 행이 됐든 아니면 열이 됐든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월이 됐든 아니면 우리 일이 됐든 분기가 됐든 연이 됐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생성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는 판매 일자 월하고 그렇게 이제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판매 형태는 이제 열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판매 형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판매 형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열 부분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고요. 그리고 우리 값에다가는 우리 납품 수량의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납품 수량이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납품 수량 쭉 들어가서 우리가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납품 수량에 이제 합계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만들어진 그 피벗 테이블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대요. 근데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일자라는 거는 월 단위로 이제 그룹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가 이 데이터 중에서 1월, 2월, 3월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룹화하고 이렇게 뜨는데 지금은 월하고 일 이 두 가지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월 단위로만 그룹 지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1이라는 거 요게 파랗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1은 이제 해제가 되고 월만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지금은 이 앞에 보니까 더하기 표시가 붙어 있고 1월, 2월, 3월이 있어요. 지금 월로만 우리가 그룹 지정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우리가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 더하기 표시가 없어지고 문제 그림처럼 1월, 2월, 3월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요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는데 그때 우리는 총합계를 이제 설정할 때 그때 이제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이제 총합계라고 있죠. 해서 이 총합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 행의 총합계만 설정 요 세 번째 거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열의 총합계는 싹 다 이제 삭제가 되고 행의 총합계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시킨 거는 싹 다 이제 다 실행을 다 해줬죠. 그때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한번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제품 코드 모두 그렇게 되어 있고 합계 납품 수량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열 레이블 되어 있고 그리고 행 레이블 부품 완제품 총합계요. 행 레이블 부품 완제품 총합계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1월 2월 3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 수치 데이터들도 우리가 싹 다 이제 비교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 끝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기출 0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기출 02번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피벗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그림을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성명하고 있죠. 요 성명은 이제 우리 필터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지금 이곳에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니까 마케팅, 영어, 전산 그렇게 이제 들어 있고 그 위에 제목 보니까 과정 코드라고 되어 있죠. 해서 우리 과정 코드라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마케팅이다, 영어다, 전산이다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해서 이 과정 코드가 이제 열로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거요. 왼쪽에 보니까 우리 고급반, 중급반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그때 제목이 이제 등급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해서 우리 등급을 보니까 고급반, 중급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 등급이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타난 이런 값들이 지금 근무 점수의 이제 최대값과 우리 경력 점수의 이제 최소값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 값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연수, 점수, 현황 그 표에서 성명은 이제 필터로 이제 사용해라. 과정 코드는 이제 열로 사용하고 등급은 이제 행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값에는 우리 근무 점수의 이제 최대값 그리고 경력 점수의 이제 최소값 그 순서대로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표현할 때 근무 점수의 최대값을 먼저 구해주고 경력 점수의 최소값 그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줘야죠. 왜? 문제에서 순서대로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해서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곳에서 이미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삽입이라고 있고 그곳에 우리 표에 우리 피벗 테이블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대여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지금 내가 사용할 그 데이터의 이미의 셀을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된 게 그게 이제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16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위치 이곳을 이제 한번 찍은 다음에 우리가 A의 16번 셀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기출 02번 그 시트에 A의 16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그 아래쪽에 A의 16번 그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시작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우리 성명은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라 그랬죠. 해서 성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 부분에다가 갖다 놔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정 코드는 이제 열로 취급하래요. 해서 우리 과정 코드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열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등급은 이제 행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우리가 등급이라는 거 요거 쭉 선택해주고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값에는 근무 점수의 최대가 그 다음에 경력 점수의 최소가 이거를 순서대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근무 점수를 먼저 갖다 놔야 되겠죠. 해서 근무 점수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경력 점수요. 경력 점수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근무 점수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해서 근무 점수가 위쪽에 표시가 되고 경력 점수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시그마 기호요. 시그마 기호를 행 영역으로 이제 이동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이제 값이 이제 표시된 걸 보면 근무 점수가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표시가 되고 경력 점수도 열 방향으로 그리고 근무 점수 열 방향 경력 점수 열 방향에서 열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열 부분에 보게 되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들어가 있죠. 해서 이 시그마 값을 우리 행으로 이제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해서 시그마 값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쭉 드래그해서 우리 등급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근무 점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리고 경력 점수도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든 걸 보게 되면 근무 점수하고 경력 점수가 둘 다 이제 합계 그 값으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근무 점수는 최대값으로 되어 있고 경력 점수는 최소값으로 되어 있다고요. 문제에서도 근무 점수의 최대값, 경력 점수의 최소값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무 점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근무 점수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지금 이곳에 보면 값 요약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합계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근무 점수는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최대값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근무 점수 최대값이다 해서 이렇게 제목이 싹 다 이제 바뀌면서 최대값들이 싹 다 이제 나타났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점수요. 경력 점수도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경력 점수는 이제 최소값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경력 점수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제 싹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은 우리 개요 형식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해서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해서 이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압축 형식이다, 개요 형식이다, 테이블 형식이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문제에서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있는 거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현재 시트에 고급반이랑 중급반 요 두 개 반만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 거는 고급반도 있고 기초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등급하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곳에 요 삼각형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고급반,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반은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반하고 중급반만 표시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고급반하고 중급반만 이렇게 이제 두 개 반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싹 다 이제 해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한 번씩 다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성명이 있죠. 지금 여기 성명 모두라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값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 거 보자고요. 그 아래쪽 거 보니까 등급에 고급반, 중급반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리의 과정 코드, 마케팅, 영어, 전산, 총합계 우리의 과정 코드, 우리의 마케팅, 영어, 전산, 총합계 그렇게 이제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곳에 최대, 최소, 근무 점수, 경력 점수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맞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그 수치 데이터들이요. 수치 데이터도 전부 다 이제 똑같죠.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전체 최대, 전체 최소하고 근무 점수, 경력 점수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타난 이 값들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되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주고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해당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